3월 10일 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식품 관련주와 함께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옴니시스템, 뉴보텍, KC피드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코아스가 장마감 후 바이오 신사업 진출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 목적으로 50억 규모의 애니젠 주식을 취득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코아스의 자기 자본 대비 46%에 해당하는데요. 취득 예정일은 3월 19일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8.8%입니다. 한편 애니젠은 공시를 통해 HLB의 7개 그룹사가 1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하고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시설자금 확보를 위해 HLB 등을 대상으로 40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어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HLB가 애니젠을 인수하게 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최근 애니젠이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옴니시스템은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9% 증가한 1,09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850% 증가한 5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옴니시스템은 전력과 수도, 온수, 가스 등을 측정하는 계량기 및 원격 검침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보텍도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1% 감소한 433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보텍은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제조업 및 재활용 사업과 재설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C피드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정규장에 이어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미국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도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면화에 대한 관세를 15% 높이고 수수와 대두, 돼지고기와 소고기, 그리고 과일, 수산물, 채소, 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10% 높일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계란을 대량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전해졌어요. 이러한 소식들 속에서 KC피드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C피드는 액상계란을 생산하고 계란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제과 및 제빵업체에 대량의 액상계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액상계란이란 계란의 흰자와 노른자를 살균하거나 분리한 상품을 의미하는데요. KC피드는 장마감 직전 적정 이견의 감사보고서도 제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유니드비티플러스는 장마감 후 2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상승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 및 임직원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삼성증권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기간은 3월 14일부터 내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퓨처캠은 장마감 직전 전립선암 치료제인 FC705의 국내 임상 3상을 신청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 임상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존 표준요법과 FC705를 병용 투여하는 요법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IE가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3.9% 상승했습니다. PI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에 참가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PI는 이번 참가를 통해 첨단산업 전공정의 제조혁신을 이끄는 AI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KC피드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KC피드를 비롯한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버프로가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3.7%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는 단독 기사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두 기업은 광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 포토닉스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2년 안으로 해당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파이버프로가 광섬유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저번 주에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스튜디오 미르가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2%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신작인 미키 17이 중국 극장에서도 개봉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스튜디오 미르를 비롯한 콘텐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펜엔터테인먼트가 거래 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7% 상승했습니다. 최근 첫 회가 공개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흥행 기대감을 입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폭삭 속았수다는 아이유와 박보검 주연의 넷플릭스 시리즈로 한국과 홍콩, 태국, 베트남 등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펜엔터테인먼트가 폭삭 속았수다의 제작사로 참여한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MD바이스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MD바이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오늘 언론을 통해 HBM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D바이스 측은 현재는 기계 설비에 대한 특장점을 파악 중이며 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실질적인 제품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MD바이스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전문 기업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란 반도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ICTK를 비롯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양자암호 테마와 관련하여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중국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보다 1000조 배 더 빠른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전해지면서 양자암호 관련주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서도 ICTK는 양자 내성암호 보안칩을 출시하고 양산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면서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한선 엔지니어링과 하이스틸을 비롯한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최근 철강과 가스, 피팅, 밸브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다만 미국이 오는 12일부터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철강 기업들 일부가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인도 다음으로 한국 철강의 3대 수출 시장인 만큼 해당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 철강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오후 6시가 넘어서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그다지 반기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너무나도 긴 가스관을 깔아야 하고 극한 추위와 강풍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수익을 내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악조건이 너무 많아서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이스틸은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에 단기가열 지정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하이스틸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상거래일간 단일 가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모든 단기가열 및 투자주의 공시가 오후 8시가 넘어서 올라오고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0.2% 하락했습니다. 장마감 후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주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첨단 산업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2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될 예정이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8%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기간의 매도세 속에서 2%대의 하락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로 임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이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8%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9조 원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하나시스템에 대해 본업 성장과 필리조선소의 턴어라운드 기대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하고 목표 주가 47,000원을 내놓았는데요.
하나시스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9,650원이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MD바이스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3.2%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MD바이스는 지난주 금요일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HBM 하이브리드 본딩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HLB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8% 하락했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인 리보세라닙이 미국 FDA의 승인을 진행 중인 가운데 리보세라닙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루머가 돌면서 오늘 HLB그룹주들이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HLB 측은 루머에 휘둘리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HLB그룹주 중에서도 HLB는 장마감 후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전환가액을 기존 72,108원에서 79,670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HLB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79,800원입니다. 그 밖에도 장마감 후 HLB그룹이 애니젠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체크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